우리 남경 회장님 제가 6월 1일이었던가요? 저 낙생공원에서 네. 제가 그날 초대받아서 가서 뵀는데 사실 그날 의병의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요.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약식으로 했던 기억납니다. 그날의 아쉬움을 콘서트로 의병과 또 우리 남상목 의병장에 대해서 좀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한국 역사에서 전쟁이 1000번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를 구한 그 중심 세력은 관군보다는 주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전투에 나서는 그 의병에 의해서 국난이 극복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몽골군 침입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이제 한말에 와가지고는 이제 일본의 침략 여기에 이제 대항해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통상적으로 의병은 세 시기로 나누는데 그 을미사변 때 의병과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군대 해산, 1907년 군대 해산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도 남상목 의병장이라든지 윤치장 의병장이라든지 그 해외로 나가서 또 활동한 그런 의병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거든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6월 1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의병으로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신분을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실제 의병 활동을 했던 그래서 오를 의자를 쓴 정의로운 선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도 뮤지컬 패치카 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한 그 뮤지컬을 만들면서 보니까 동의회를 네. 조직했다. 그래서 그 의도 예. 마찬가지로 의병이라고 이제 그 짐작이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예. 한번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이강년 의병장, 그다음에 허위 의병장, 그다음에 이인영 의병장 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모두 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의병장이시면서 뭐 다른 의병장들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남성목 의병장님에 대해서는 사진이 안 걸려 있는 걸 보고 좀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섭섭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조부이신 남상목 의병장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의병이십니다. 정미의병에 이제 속하시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저분께서 펼치지 못하고 이 일제에 의해서 그 꿈이 다 사그러진 이런 상태이셨을 겁니다. 남재 조선 개국공신의 후예가 바로 성남의 남이영 장군이에요. 그분의 후예로서 특이한 것이 이제 그 병소에 좀 많은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유골이 두골 상태가 이 치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으신 33세 젊은 나이니까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시고 뭐 얘기 듣기에는 담 같은 것도 손을 딱 잡으면 너무 훅훅 넘어 다니시고 백마를 타고 다니셨다고. 판결을 받기 전에 기소 전에 고문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부산에 이제 가서 그 기록을 찾았는데 다른 분 기록에 나와요. 남상목 부대라고. 그 동지가 잡혔어요. 너희 대장이 누구냐니까 남상목이다. 그 부하들이 김재선, 송주선 누구. 그다음에 용인 죽전 뭐 이런 데서 전투를 벌이고 안성경자서 습격을 했다. 뭐 이런 그 제목이 쫙. 1983년에 이제 포상 신청을 하게 되죠. 그 전에는 뭐 전혀. 전혀 몰랐죠. 1990년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을 주워받게 되시죠. 남상목 의병장은 문경의 이강년 의병장 참모로 이렇게 임명받으세요. 칠장사가 안성시에 속해 있고 이 칠장사를 주둔지로 해가지고 안성 시내에 있던 일본군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경문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운강 이강년 의병장 그 가문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가보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문이라는 건 내용이 어떤 거죠? 경문이 이제 그 남상목이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됐다. 그 동지들한테 보내는 통고문이라고 네, 돼요. 그래서 이 남상목 의병장이 어렸을 때의 병서를 탐독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육아풍의 가문에서 성장을 했고 서대문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병 부대에다가 통지를 해준 그런 문서입니다. 용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일진회가 이제 그 송병준 파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남상목을 체포해라. 이 현상문도 걸리고 이 남상목이 그때 피체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을 만나시곤 도저히 우리나라에선 의병 활동 못 하시니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 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거의가 이 의병 출신들이죠. 그러네. 이제 만주구일사도 그 당시에 네. 그 하셨죠, 그죠? 만주로 가셨으면 아마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 같은 이런 활동을 하시지 않았나. 남기신 유품이 혹시 있는지. 그 말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살이 있었어요. 이 화살을 가지고 제가 노을 저기 할머니가 그게 할아버지가 쓰던 화살이다 이런 얘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 이후로 유실돼 버렸고 사용한 당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모진 그 고문 지하의 고문실 보면은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물을 붓고 뭐 강제로 손톱을 빼고 하는 그런 모진 목고를 치르셨다. 그 시신을 갖다가 시구문을 통해서 감회장을 해놓고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파출소나 지서를 통해서 통보가 왔던 것 같아요. 일꾼들을 동원해서 그 시신을 인도 들것에다 해서 이 옛날 너더리가 이제 지금은 판교죠. 선산에 감회장을 했다가 이 이제 대전 국립묘지로 천장을 해드렸거든요. 남의병장의 그 뭐 약사나 뭐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울컥울컥한 부분이 더군다나 33살에 이제 연세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남아있던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처자식들은 어떻게? 사실 그 독립운동가의 집안들은 뭐 저뿐이 아니고 다 가난과 질곡 속에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돼가지고 그 형제들 그 할아버지에 대한 형제들도 동생이 상자 운자신데 이분도 잡혀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찾아내라고 육주일을 막 틀고 그래가지고 다리에 흉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제사 때마다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아들 하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공부를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뒷동산에 가면 판교 너더리 가면 무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릇이 요만한 열매인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무릇이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걸 캐서 솥에다 과서 이걸 서울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달래내 고개라고 있어요. 가다가 호랑이도 만났어. 호랑이도 만나가지고 막 그 영물이 왜 인간의 사람의 눈에 띄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슬렁어슬렁 하루 가더래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웹툰 거기에 나온 예. 스토리들이 그 얘기가 예. 어머니가 무릇 장사하면서 손자를 공부 가리키고 한 그 장면이 나와서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이웃집에 가서 뭐를 청했더니 이 독립운동가들 자손 도와주면은 일제 순경들한테 불화가 생기니까 네. 대놓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저도 좀 짠했습니다. 마침 그 성남시에서 웹툰 제작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시도가 돼가지고 33분, 성남 출신 남상목, 한백봉, 윤치장 3분을 외에서 33분이 선정돼가지고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그 손에서 독립운동가를 만나는 거죠. 혼인도 안 되고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장인하고 친구인데 사돈 맺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해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이라는 거는 뭐 제가 2남 1녀를 뒀는데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아이들만큼은 정말 대학원 보내야겠다 해서 제가 별 장사 다 했습니다. 뭐 음식점도 해보고 뭐 학교 다닐 때 고학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8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제 갈 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녀딸 데리고서 이제 영감님 생각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우님이 할머니 비와 그러니까 비가 아니라 내 눈물이다. 저 그 얘기 무슨 좀 목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비가 아니다 할머니 눈물이다. 또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는 거요. 저기 이웃 아줌마 얘기인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쌀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쌀밥 한 그릇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 그러셨대요 요새. 그만 울어. 그동안 여러 제사 모시고 그러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그거 다 내 복이에요. 조상 모시는 게 다 내 복이에요. 할머니가 부르신 노래가 새야 새야 파당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부장사 울고 간다. 정부장사는 조선이고 파당새는 외놈이거든. 아유, 그 노래 부르셨대잖아, 마당에서. 그 남성분들이 바깥에 일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은 사실 상을 드려야 되는 거는 훈장은 여성분들이 대신 맞아, 받아야 여자를 되고. 줘요, 올라. 두 분께도 그 자손으로서 훈장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훈장이겠죠. 이분들을 정말 예우해드리고. 손자로서 이제 제가 조부님에 대한 애정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성남 지역에서 그 많은 학술회의나 이런 재조명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에서는 그래도 의병장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뭘 잘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자발적 의병 정신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 사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혼란한 시기고 청소년들의 그 교육에 의병 정신이 좀 깊숙이 파묻혀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그래서 학술회의가 그동안에 우리 윤 박사나 최 박사님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가 있었고요. 얼굴 재조명 복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나마 할아버지의 그 유골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골을 가지고 이 복원을 하시면서 그 쭉 논문을 보니까 가락인들의 형이랍니다. 가락이 인중이 이렇게 길고 그래서 그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낙생공원에 의병 기념탑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매일같이 가서 제가 참배도 하고 풀도 뽑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제삿날이 11월 4일이에요. 동집살 초 나은 날이에요. 근데 이날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6월 2일 날이 의병의 날이기 때문에
의병의 날을 기해서 추모 행사를 꼭 늘 해왔습니다. 성남 항일 의병 기념탑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게 우리 남상목 의병장 후손이신 우리 남기영 회장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써서 판교도 학생 대공원에 그 의병 기념탑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성남에서 의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성남시라든지 시의회 많은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남상목 의병장 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돼서 각 학교에 찾아가는 독립운동 교실이라든지 또 그 유적지 답사 같은 거를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정말 의병 정신을 후손들에게 많이 알리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가서 강연을 해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관심도 많고 그 학생들이 많이 묻는 게 이제 의사가 무엇이고 열사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애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냥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끝나고 나면은 저기 의병장 할아버지 손자다라고 소개해드리면 학생들이 사인해달라고. 맞아요. 또 사인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문화 탐방, 사적지 탐방에서 버스에다 아이들 엄마와 같이 태워서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과 만나고 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고 그러니까 그 가서 귀도 쫑긋 덕에 해설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게 상당히 그 성과가 좋더라고요. 기념사업회 회장은 남이 하는 거지 자손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은 빨리 다른 분이 좀 맡아서 제가 죽고 없더라도 이어져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신뢰나 덕망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분 의병장들이 아무리 나서서 이렇게 함대를 따랐겠나. 이 많은 의병장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 현대에는 과연 몇 분의 의병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실지 한번 좀 자성을 하는 그런 그 시간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실 토크호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일어난 사람들은 의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정말 자기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정의로운 생각, 그죠? 그리고 옳은 생각. 그거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펜을 잡고 그대로 써내려갔어요. 저도 그때 좀 뭐에 홀린 것 같은 그런 생각? 가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남상목 의병장을 기리며 최명숙 울창한 수목들이 둘러선 평온한 낙생마을 산새들 노래소리 푸른 하늘에 메아리치고 흐르는 산골물은 낙생인의 마음인 양 맑아라 나무를 닮은 듯 산새를 닮은 듯 뿔을 닮은 듯 자연과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날이여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들 웃음소리 해맑아라 먼 바다 저 건너 떠오르기 시작한 구름 한 조각 어느새 먹장구름으로 변하여 바람까지 동반하여 뒷산 숲속의 수목들을 세차게 흔드니 사위스럽다. 먹장구름 몹쓸 바람에 노래 멈추고 웃음 그치고 마을 가까이 왜군의 말발굽 소리만 귀를 때린다. 아프다 소리치는 수목들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순박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제멋대로 부려먹고 국권은 상실되고 삼천리 금수강산 짓밟히니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사생취의의 정신으로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일어선 의로운
의병이요. 그 중에 아름답고 고결한 한 사람, 남상목 의병장. 거세지는 침략자의 총칼에 싸움으로 맞서고 분노와 피 끓는 원통함을 죽음으로 맞서며 세계 만방에 대한 독립을 호소하던 의인이요. 그들의 정신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모진 고문으로 육신은 하루하루 쇠잔해 가도 우국충정의 가슴은 뜨겁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날카로운 눈빛은 푸르게 푸르게 빛났으며 꺾이지 않는 장한 기계는 드럽기만 하여라. 어둡고 차디찬 구치소 바닥에 흩뿌려진 피는 붉은 꽃잎처럼 차라리 고와서 정신이 아득하고 뜨거운 몸속에서 파열되어 뒤엉킨 내장들은 폭발한 분노인 양 차라리 시원하여 여한이 없어라. 이제는 하늘에 달린 낙생의 별 남상목 의병장, 기꺼이 목숨 바친 고귀한 순국정신 의로운 기계, 이 땅에 별이 되고 빛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길이 되어 온 누리의 길이 빛나리라 빛나리라. 아유 가슴이 또 뭉클해지네요. 진짜 가슴이 저려와요. 조부님께서 이제 순국당하신 지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때 당시 원장이 시인 한춘석 시인이세요. 그분이 그 시를 하나 써주신 게 있는데, 헌시 동천은 횃불을 들고 그대로 낙생골에 촌부이고 싶었니라. 빼앗긴 산과 물이 젊은 피 끓게 하고 이 땅에 뼈저린 눈물 외놈의 말발굽 소리 견딜 수 없었니라. 분노의 횃불 들고 남한산성 봉화 울려 아랫미룬이 새벽닭 울음소리 들렸는가. 동트는 벽 사이에 다심 의병들 구름같이 모여들어 대장 남상목 용천 칠장사 피토하는 의병 전쟁 탄환 끊겨 육박전 동지 잃고 만주 거사 망령길 휘영청 달 밝은 밤 후미진 너덜이 느릿고개 반역자 밀고로 부르르 떨던 배신이여 말 안장 떨어져 외놈 쇠사슬에 묶여 영호의 몸 들판의 칼바람 소리 서대문 감옥 회유 고문 내 살 떼낸 서러움 목숨 줘보아라. 맨 나중까지 난 할 말 있다. 죽어서도 대한 독립 만세 외치며 귀는 열려 있으니 죄명도 알지 못한 채 숨이 져가도 할 말이 있다. 33년 살아온 길 청계산 능선마다 철쭉은 핀다 해도 다시 또 조국 옥토 생불지른 강도 들면 니라서 심장 피 잣도록 그 불길 끌거나. 오늘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지만 저희는 굉장히 흥미롭게 흥미롭게 지금 저희가 독립운동가 네. 의병에 관한 또 그다음에 그 남겨진 이런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 남은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하고 있는데 이런 의병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또 더 의로운 세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내가 먼저 간다고. 그대들의 배웅만 받고 가니 그저 미안해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내가 먼저 간다고. 자꾸 울면 흘러넘치는 강물이 내가 돌아오는 길을 막을지도 몰라요. 울지 말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내 이름 불러봐요. 천천히 소리내서 그대들 가슴에서 나 다시 살아. 강을 건너올게요, 아침이 되어 금싸라기 햇살을 가득 안고 와서 기억의 텃밭에 따뜻한 흙이 될게요. 동지들, 나를 잊지 말아주시오. 내 육신은 비록 쓰러지지만 내 영혼의 불씨는 그대들 곁에서 훨훨 타오를 것이오. 나를 잊지 말아주시오. 강을 건너올게요, 아침이 되어 금싸라기 햇살을 가득 안고 와서 기억의 텃밭에 따뜻한 흙이 될게요. 와서 기억의 텃밭에 따뜻한 흙이 될게요.